펠트랄지 메이트랄지 이런 이 민간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공인시험이 한 5가지 종류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체 시장 중에서 토익 정도가 차지하는 시장이 약 75% 정도 되고 토플까지 하면 80% 되고요. 그래서 국내 토종 영어 시험이 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정도는 이제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프라는 저는 갖춰져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있게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게 성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다들 나 몰라라 하고 뒤로 물러섰던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능력 시험 개발이 좀 지체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심의원님 말씀 한번 종합을 해보면 지금 뭐 나름대로 현실이 있고 제도가 있는데 제도가 현실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제도의 갭을 이제 국가가 이제 끌어올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럼 진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이제 2, 3급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대체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라고 한다고 하면 차이가 있어야지 대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2, 3급 시험과 수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 현행 수능 시험은 이제 듣기가 17문항, 그다음에 읽기가 33문항 해서 듣기하고 읽기만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저희가 수능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그 시험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국가영역 평가 시험은 일단 검사지가 2개의 2급하고 3급 검사지가 있고요. 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 네 영역을 모두 측정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시험의 형태는 그 인터넷 기반 시험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학교 그 전산실에서 저희 중앙센터하고 접속을 해서 헤드셋을 착용을 하고 듣기, 말하기 그리고 쓰기 시험 직접 컴퓨터에 입력하는 형태로 시험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수능과의 또 다른 점은 수능은 그 상대평가에 의한 9등급 점수를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몇 문항 틀리고 맞고에 따라서 등급이 바뀌는 이런 시험에 반해서 국가영역 평가 시험은 크게 그 절대평가로 4등급을 줍니다. 그래서 우수, 보통, 기초, 그리고 이제 기초 미달, 그 F를 주는데 저희가 절대적인 어떤 영어 구사 능력 수준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수준에 도달하였는지 또 못하였는지를 측정해서 그 학생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였는가를 점수를 주는, 그러니까 등급을 주는 그 절대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몇 문항을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이 그 학생들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문항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충분히 이 정도 문항을 마쳤거나 마치 능력 있는 학생들은 어떤 등급을 맞는다라는 그 전문적인 평가 방식에 의해서 점수를 주는 그 절대평가 방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그 이미 영어 교육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정확하게 도달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시험의 결과로 알려주는 그런 점이 기존의 수능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방금 절대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그 절대평가로서 수능을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수능이라는 게 대학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거거든요. 네. 단 1점, 0.1점 차이로 사람의 인생이 갈라진다고 네. 목을 매달고 있는 게 수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A, B, C, D 절대평가 등급으로만 해가지고 자 B등급 이상이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은 B등급 이상이 됩니다. 이 사람의 영어 능력 전체의 수준 변별력을 어떻게 나눠서 판별할 것이냐. A와 B라는 사람을 누가 더 영어를 잘하는지 바로 잘하는 사람은 대학에서 뽑으려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절대평가를 가지고 수능을 대체를 하겠다라는 게 과연 꼭 타당한 것인지 문제가 당연히 제기될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저는 아까 좀 전에 내년에 수능을 대체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하셔라. 일반적인 공식력뿐만 아니라 절대평가 방식으로 이 부분을 과연 흡수가 될 것이냐.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또 답변 좀 네. 국가 영어 능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 기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라는 것은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이 못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평가는 쉽게 비유하자면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예요. 운전면허 일정한 기준만 도달하면 다 합격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영어는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영어에 대해 혼란이 영어가 뭐냐면 영어를 전공처럼 어떤 그 뭐라 할까
그 지식 영역으로 전문성의 영역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영어는 도구의 과목입니다. 자기 전공을 살리고 자기가 하는 분야를 할 수 있는 도와주는 일종의 보조 과목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문 영역처럼 상대평가를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잘하냐 못하냐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경쟁을 나왔습니다. 처음에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불안하죠. 그리고 처음에는 불과 소수만 운전면허 시험을 합격해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상대평가를 하지 않고 절대평가를 한다는 것은 영어는 다 할 수 있으면 어떤 기준만 요구하는 수준만 도달하면은 도달하면 그 학생들은 자기 전공 분야를 추구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에 국가 영어 능력의 시험이 가지는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평가의 객관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아마 좀 말씀을 해주신 거라는 생각을 네. 해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이 지금 이제 기존의 시험과 좀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말하기와 쓰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기존의 평가들은 읽기와 그다음에 듣기니까 평가가 쉬웠다면 쉽게 말해서 채점하기가 쉬웠다는 건데 지금 이제 말하기나 이 쓰기 같은 경우 지금 말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셋을 쓰고 평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학생들이 시험을 학생들이 네, 그렇게 말을 하는 하는 거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객관화돼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평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나는 의사소통 되도록 대답 잘했는데 왜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평가에 대한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어떤 그 대안이랄까 그 답을 갖고 계신지 좀 네. 먼저 연구관님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선 이제 그 말하기 쓰기 평가가 새로 이제 도입이 된다는 네네. 부분, 이제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변화를 가져올 부분인데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네. 학교 현장에 네.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이제 그 학교 현장의 모습을 보면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게임이나 놀이 위주의 그 다음에 흥미와 자신감을 키워주는 이제 그런 활동이 이루어지다가 중학교를 가면 그 수능에 대비를 해서 주로 이제 그 뭐 문법이나 혹은 독해 설명 위주의 교사 일반적인 그런 이제 수업이 보통 많이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또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수능에 대비한 직접적인 문제풀이 수업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은 그 뒤에 이제 그 채점, 저희들이 말하기 쓰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평가나 혹은 채점을 해본 경험이 네. 없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그걸 학부모님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기하는 이제 신뢰 문제일 거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도 그런 신뢰를 쌓아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도 말하기 쓰기가 도입이 되니까 당연히 수업 방법 변화가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수행평가나 혹은 서술형평가를 통해서 그런 이제 그 말하기 쓰기 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영역평가시험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전문적인 부분은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중등학교 선생님들의 그 전문성을 향상을 시키고 채점 신뢰도를 저희들이 전문가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분들을 지금 이제 채점에 이렇게 그 투입을 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학교의 교육의 변화와 아울러 그다음에 시험 자체의 공신력까지 같이 확보를 하는 그런 이제 그 이중적인 그런 접근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말하기하고 쓰기 평가를 하는 그 방식, 그다음에 채점 기준. 그래서 그 채점 기준과 그다음에 채점자 간의 그 신뢰도 확보가 되면은 충분히 그 사람의 말하기하고 쓰기 능력을 말을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영역 평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중등 영어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그 자세한 채점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마다 그 자세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일정 기간 훈련을 해서 그 연수 기간을 마치게 되면은 그 420개의 그 답안 샘플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그 선생님들이 420개의 샘플을 기준 정확한 그 정답 점수하고 어느 정도 그 유사한가 그래서 그 신뢰도가 확보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은 선생님들이 채점을 하게 되는데 현재 한 학생의 그 답안 한 문항을 두 선생님이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점에 이제 그 평균 점수가 주어지고 하는데 우선 지금까지 여러